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월기님 독서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독서 자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독서가 더 재밌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1% 부자의 법칙 한번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임이 다한 지혜, 균형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쓰임이 다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 바로 가르침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 준다면 그들은 앞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내가 얻은 지혜, 배움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여러 방법으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를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다면 한 1년 전부터 그래도 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누구에게 원래는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나의 히스토리를 기록으로 남겨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적은 사람이지만 들어주시는 눈치를 그래도 나는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지혜를 나누면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1000만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누는 보답인 셈이죠.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뭔가 이런 기대도 좀 하게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나눈 지혜라는 거는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독서노트 이런 부분 사실 나누면 좋은데 이걸 조금 해보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그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 자꾸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한
지혜나 비법들을 자꾸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에도 균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껏 세무서가 발행한 고지서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납부한 세금만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질문을 흔히 듣곤 합니다. 제가 절세를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에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탈세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펴주세요. 살펴봐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로 세무서 직원의 의심을 사면 세금 관련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실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신뢰를 얻는다면 자칫 방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사실 세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세금을 내는 게 아깝다? 아까운 돈이다? 왜 이렇게 많이 내나? 세금을 좀 내는 건 나쁜 거. 이런 좀 나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읽고 세금을 내는 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내는 돈인데 이게 아깝다라고 느끼는 것과 이건 정말 내야 되는 돈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이고 감사한 거다,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생각 자체,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세금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소중한 세금,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 부르는 그 국리는 하늘의 침뱉기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남습니다. 돈을 사들고 저 세상에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신나게 세금 내기.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번 돈으로 즐기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들의 행복이 될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풍족해집니다. 이렇게 뭔가 읽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좀 긍정적인 책을 읽어야 된다, 나와 잘 맞는, 나와 기가 잘 맞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세금 1등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워딩을, 이런 컨텍스트, 이런 문맥
자꾸 영어 쓰고 있죠, 아이리님.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어떤 글을, 어떤 문맥을 읽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이게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잊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 이끌림의 법칙.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얻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 지금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심상을 훈련하고 있는 거. 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계속 말하고 있죠. 자,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에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요즘에 진짜 훈련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 말로 말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잘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김미경 선생님께서 이 습관이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고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오늘은 쓰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기인이 찾아올 겁니다.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져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진짜 글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이런 워딩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느낌은 뭘까요? 이게 다이돌핀이겠죠?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기인이 찾아올 겁니다.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져오겠지 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게 된답니다. 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 말로 내뱉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사이토 이토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기인이 찾아올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리 놓고 싶다면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지고 싶은 물건이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음,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가? 좋아하는 것만 같은 것인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느낌 같은 것일까? 사실 물건에 대한 지금 물욕이 없는 상태여서 뭐 쇼핑도 거의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시계를 봤는데 엄청난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예술품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인가 라는 또 생각이 있는 거고, 갑자기 시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책 읽는 그 다이돌핀을 막 뿜뿜하는 이제 뭐 이런 감정에서 좀 약간 벗어난 거였죠. 딴 생각이 든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꼭 기인이 찾아올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물건 모두가 나를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자, 이거 빼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이상하게 목에 가라앉는 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까요? 오케이, anyway, 괜찮아요. 그냥 독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입이랑 혀가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또 자, 진짜 많이 붙이네요. 자를 붙이는 게 안 좋은 건가? 어쨌든 오늘은 한번 또 금방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아이리님 너무 잘했어요. 자,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습관의 무서움.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인색과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타인과 나누는 거, 지혜를 나누든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일이 술술 풀리면서 결국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SNS에 이제 업로드하는 걸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독서에 내가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사실 알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옷을 살 때 밝은 색으로.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도 진짜 많이 배우게 된 부분인데,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근데 진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좀 태도라던가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게 확실하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 화려한 색깔, 좀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무채색으로 입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근데 뭐 원래 이제 그 옷은 밝은색을 또 많이 입으니까 거기다가 또 핑크색을 좋아하기는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무채색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입고 이제 핑크색의 액세서리를, 인형을 이제 가방에 달면서 조금 귀의 흐름을 바꿔보는 걸 하긴 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또 했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액세서리라던가 이제 키체인이라던가 이런 걸 밝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화사한 복장,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 나의 외모,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태도도 많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죠. 그쵸?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난 다 잘하지. 당연히 잘하지. 지금까지 다 잘해왔는데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좀 실천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 공유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3장의 요약을 잘 했죠, 또. 균형의 법칙인데,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법을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여 세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그러니 보기 신과 다름없습니다. 유쾌하게 돈을 벌고 즐겁게 세금을 내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이끌림의 법칙에 의해 우주 중심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세요. 대답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다가올 겁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지 들지 말으세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누군가가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조금 말하려는 그 느낌이 있었죠. 조금 전에. 그리고 힘을 주고 좀 말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말이 꼬이는 거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 다섯 번째는 색깔은 현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화산색의 옷을 입으세요. 색깔의 법칙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속의 법칙. 자, 재밌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속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심상화를 할 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내었을 때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랑 맞는 거죠. 그러면 재밌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는 돈은 얼마나 버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지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말로 내뱉고 함으로써 그 끈을 연결하고 그 느슨해진 끈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말로 함으로써 더 팽팽하게 연결해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팽팽하게 당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잡아당겨야 되고요. 매일 잡아당기는 방법은 뭐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로 내뱉는 거.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목표가 아니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쵸, 아이린님?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로.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 말을 1000번이나 소리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상보다 더 빨리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anyway,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일단 독서 마치고 할게요. 가속이 붙게 되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것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만약에 가고자 하는 그 중간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장소로 계속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속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일단 조금 휴식을 취하고, 어제 잠을 역시 6시간을 밖에 못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독서랑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하고, 오늘 컨디션이 한 10시간 자고 일어나면 가장 컨디션이 좋고, 오늘 근데 6시간 자고 잠을 깨서 그때 6시간 자고 일어난 걸 알았으니까 더 억지로라도 잠을 잤어야 했는데 그냥 일어나 버려서 오늘부터 빨리 하루를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도 있는 거고 저럴 때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수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사과를 하나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1시간 정도 잤나?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뭔가 너무 생산성이나 효율성 따지지 말고 하루를 루틴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산책도 좀 갔다 오고, 오늘 공복 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오래간만에 공복 운동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조금 더 해보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사이트위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로 하라. 그러면 끈이 팽팽하게 연결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을 곳은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말아입니다. 중요한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소망하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심상하고 있는 것도 이루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실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요.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득 쌓아서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안 돼요. 큰 에너지가 쌓이도록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아요.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이도록 해야 돼요. 큰 힘을 위해서. 자꾸 내 운이 요즘에 좀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내 운이 분산되지 않도록 잘 쌓아두는 거. 그래서 자신의 갈망을 꾹꾹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갈망을 꾹꾹 담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도미노 현상. 가속의 법칙 이외에도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쵸?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도미노 현상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은 글은 계속해서 읽는 것도 계속 좋은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내뱉는 거. 가속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한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만한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맞아요. 이런 말이 머릿속에 번뜩이면 좋은 말들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서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분산되지 않도록. 항상 잊지 말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이린이?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정리를 한다,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쉬운 말들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게 이런 마음들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독서를 위한 독서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꾸며내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결코 본질을 잃은 것이다라는 거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에리님? 자, 그래서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괜찮아요, 잭팟씨? 우리 잭팟은 엄마가 독서만 하면 기침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불가동을 해서 행복을 이끌어냅니다. 어떠한 내가 원하고 싶은 그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느새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당신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풍요로움의 말.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실천을 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님. 그쵸? 다시 읽어보니까 참 기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일은 놀이처럼 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수영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놀이로 하는 수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일은 수행이자 놀이입니다. 화내지 않는 이유.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쵸? 회사에서 제게 꾸중을 드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지금 내가 독서를 하는데도 뭔가 올릴까 말까? 이런 자꾸 잡념이 생기는 거죠. 독서 자체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집중하고 몰두를 해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화를 냅니다. 화를 내려놓으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운이 좋아지는 표정 한번 볼게요. 미간,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의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제3의 눈이 열린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한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죠. 예쁜 미소 짓는 거. 공유를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꾸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린 씨. 그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책 읽을 때. 그래서 웃는 얼굴, 그 다음에 부탁이 늘어날 때.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탁이라고 해도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을 들어주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눈이 아파요. 불을 좀 켰고. 오늘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럴 때 컨디션이 왜 안 좋은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잠을 6시간밖에 못 잤어. 괜찮아요. 운세와 부탁.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죠. 미래가 나를 향해 다가온다.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 완전 다른 개념.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해봤자 고민만 늘어납니다. 상황도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배든 미래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신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이런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죠. 이러한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집니다.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죠.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다. 대답은 힘차게. 운세라는 단어 속에는 기세를 운반함. 운세 라는 것이 기세를 운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나의 기세를 운반한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부탁을 할 때도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아들일 때도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부탁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돼요.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당신은 뭐든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라는 생각. 밝은 얼굴의 힘. 남들이 부탁을 하기 편한 성격도 한 가지 재능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 되어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밝은 얼굴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밝은 얼굴. 미간을 펴서 제3의 눈을 활짝 열어두면 어느새 행복한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크고 힘차게 똑바로 내어 말해보세요. 네 라는 그 대답은 제3의 눈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운 넘치고 밝게 네 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부탁을 받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장래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자, 영어가 특기인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이나 지식.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 않을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죠. 오히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듯 합니다. 그래요?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술, 말을 조리 있게 편안하게 잘하는 기술, 영어 통역을 잘하는 기술, 운동을 잘하는 기술. 아닌데, 저거 중요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파동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주위로 퍼지니 몇 배로 커져서 곧 되돌아옵니다.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풍요해지기 위해서 돈에 대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고려해보면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돈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부자야, 풍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행정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위로하는데 긍정한 말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파동이 생겨. 긍정적인 말로 타인을 위로하라. 나는 참 풍족해. 노력하지 말자. 행복의 신은 신기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마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을 자연스레 잡게 되니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뛰어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이다. 행복해지는 법.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너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참 풍족해. 그래서 사상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잡아당겨야 되고요. 가속의 법칙으로 순식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끈으로 연결시키는 거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면 그 자리에서 쉬지 말고 곧바로 다음에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속을 유지하는 것이 가속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언제든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진지함을 버리고 세상을 즐겁게 대하면 세상도 나를 유쾌하게 해줍니다. 즐겁게, 진지함을 버리고 항상 즐겁게. 최종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묵묵히 에너지를 쏟다 보면 큰 힘이 되어 당신의 등을 떠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속의 법칙. 이거 절대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둬야 된다. 절대로 최종 목표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까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가속의 법칙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현상이 작용하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순식간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간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세상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방글방글 웃으면 이 눈이 크게 떠져서 자꾸만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신이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운세가 좋아졌다는 증거니까 웃으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독서 노트를 적고 쉬어야